행정. 행정은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792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상 손해정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갑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근데 이제 이거 B 을한테, 을이라는 어떤 사람한테 여기 업주입니다. 업주의 업주. 업주인데 뭘 했느냐? 업주인데요. 영업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요 업주의 업장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시켰다는 얘기지. 너 영업하지 마. 스톱. 정지를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갑이 영업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근데 업주가 뭐 나쁜 짓을 했으면 영업 정지 당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법 위반 사실이 없어요. 근데 영업 정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 영업 정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업주는 영업 못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업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죠, 그죠? 되게 억울하겠지. 그럼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에요. 손해배상 받는 방법. 이거 똑같죠? 갑이 가해자야, 가해자. 그죠? 가해자고, 을이 뭐가 되니까 피해자들, 그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는 주먹으로 패는 것만 생각했지만은, 이거는 주먹으로 팬 게 아니라, 영업 정지할 수 있는 힘으로 팬 거죠, 그죠? 똑같아요. 손해배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요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여러분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 우리가 국가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가배상.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배상이라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얘기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민법상 손해배상의 불부행위의 특별법, 이게 특별법이야. 이게 특별법. 그 또 하나는 뭐냐? 영업정지가 있다면 영업정지는 계속되고 있어서 이걸 빨리 풀어야 돼. 푸는 방법이 행정, 소송, 심판이라든지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돼요. 통상 푼다는 표현을 쓰죠. 이 두 가지가 이 행정법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 국가배상법 여러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2조 책임, 제2조 책임이 있고, 2조 책임이 있고요. 저 책임이 있고, 제5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제2조에 따라서 국가배상하는 거 하나, 제5조에 따라 국가배상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뭔가 이게 가해자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때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는 게 제2조 책임입니다. 가해행, 그죠? 공무원의 가해행위. 근데 요거는 공무원의 어떤 가해행위가 있어야 돼. 근데 요건 여러분, 이거는 영조물 책임이라 했어요. 영조물 책임이라 해서, 영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공공시설물입니다. 뭐 도로, 다리 이런 것들이에요. 공공시설물로 통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때 국가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직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왔지만은 요건 이미 시험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좀 깊숙하게 나올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헌법 제29조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이거죠? 손해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 이 법률이 어떤 법이냐? 이게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된, 이게 보죠. 이게 지금 우리 헌법 조문인데, 이때 거죠. 이때 만약에 을업주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해야 되겠지. 말 그대로 국가배상입니다. 누가 배상한다고요? 국가가 배상한다. 국가가. 공무원 배상법이 아니라 무슨 배상법이라고? 국가가 배상. 가해자 누굽니까? 공무원이 가해자인데 책임은 누가 진다고? 국가가 진 국가. 법 이름이 자체가 그러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해 행위면은 업주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이게 가해자가 만약에 국가 공무원에 하면 누구한테 한다고? 국가한테. 가해 공무원이 지자체, 지방 공무원에 하면 지자체한테 청구하는 것이. 이름 자체가 그죠? 국가배상.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나쁜 짓은 공무원 해놓고 왜 국가가 책임집니까? 공무원은 그럼 책임 안 지도 관계 없나요? 일단 이 조문에 따르면 책임 안 진다, 그지? 근데 좀 갑이 영원히 책임 안 지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면은 이렇게 물어주고, 2번 물어주고, 3번 책임을 물어요. 이게 이제 구상관계 구상. 아니, 이거 여러분, 막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당구 치나? 이거 스리 쿠션 넣는 그 느낌이잖아, 그죠? 스리 쿠션한 게, 그지? 바로, 여러분들은 게임 하지, 당구 안 치세요? 혹시 게임도 하고 당구도 하나? 그럼 공부는 언제 하지? 아니, 그러면 바로 이제 업주가 바로, 구급주는 각 공무원 책임지는데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죠? 아,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범죄 피해자 구조 쓰는 거 봤잖아, 그지? 가해자를 잡았는데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요 사람이 무작위일 수 있지, 그지? 어떻게 한다고? 국가가 설마 빈털 터질 가능성 없다는 거죠? 일단 묻고, 이렇게 한다, 그지? 피해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다만, 구상을 할 때 항상 구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 그죠? 이 공무원이 일부러 그랬다든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한다. 까지 기억하세요. 세트로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여러분. 자, 국가배상법 보세요. 아래쪽에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따라 직무상 불이행이라는 국가배상책. 일단 여러분, 관료석에 과실책임 꼭 기억해야 돼. 2조 책임은 요거는 과실책임이야. 꼭 기억해야 돼. 요거는 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거 보세요. 이런 우리 과실책임 말 알잖아요, 그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국가배상 제 2조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누가요? 국가나 지자체가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뭐로요? 고의 또는 과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과실 책임이에요. 책임의 요건을 뭘 묻는다고? 과실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등등 책임진다. 누가 책임진다고? 국가나 지자체 책임진대. 다만 여러분 제재줄에 보시면 다만 굵은 것이 논해. 가해자도 공무원이고 피해자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 공무원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가 일단 우리 묶어놨다는 거죠. 자, 그 2항 보세요. 체질 중간에 뭐 이런 말이 있네. 공무원에게 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럼 책임을 안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경과실 이런 말 씁니다. 우리가 과실이라는 것은 실수했다는 얘기인데, 과실에는 보통 우리가 과실한 게 경과실, 이거 보통 쓰지 않어요. 경과실인데 중과실은 보통 중자를 붙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과실은 책임 안 묻는다.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이 일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지. 그때까지 일일이 니 나 배상하라 그러면은 몸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책임 안 묻겠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든지 아니면은 고의랬다면 그거는 봐줄 수 없다는 거죠. 까지는 지금 구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분. 정리해놨습니다. 배상 책임 주체 보세요. 누가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지? 배상 범위 보시면 금전 배상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모든 뭐요? 재산상은 당연하고 정신적인 거 체크도 반드시 배상한다. 또 구상권 보이죠, 그죠? 구상권도 있더라. 고의 또는 중과시, 그지? 그다음에 이중배상 금지라 표현하게 피해자가 공무원일 때는 그 피해자인 공무원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무슨 그런 게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내게 줄 수 있겠죠. 경찰관이 순찰하고 있는데 옆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냐? 동료 경찰관 타고 있어요. 근데 실수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누가 다쳤습니까? 운전대도 경찰관이고 피해자도 경찰관이죠, 그지? 그때 피해자 경찰관은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건 영조물 설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과실 책임. 이건 뭡니까?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뭔가요? 영조물에 근데 공공시설물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어떤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항입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뭐가요? 그냥 하자가 있기 때문에 뭐 고의과실 이런 말 없죠, 그죠? 그럴 때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남녀가 똑같아요.
자, 밑에 그 바로 보겠습니다. 넘겼어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794페이지 보시면 효과 보세요.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라고? 국가 또는 지자체입니다. 남은 다 똑같아요. 금전 배상 원칙이다. 정신적인 거 다 똑같습니다. 굳이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배상 청구할 때는 여러분 그 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고 바로 소송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 배상심의위원회 거쳐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2번에 보시면 배상 소송 제기 그죠? 다음 이때 여러분 우리 실무적으로 조금 기수하게 들었는데 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한테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내가 돈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 나를 상대로 소송이 되겠지. 우리 애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보통 피고를 정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죠? 이거 국가 배상을 소송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누구 잘 찍어야 돼. 이 사람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를 피고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우리 시험이 조금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막 내놓고 뭐 당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땡 틀린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 소송 제기 비율은 마지막에 놓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 손실보상입니다. 이거는 이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뭔가 국가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아까 배상이라는 말 썼죠. 항상 배상이라는 말 쓰면은 뭔가 국가가 뭐 잘못했다는 거지. 근데 국가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 그래서 행정 손실보상이라고 말 씁니다. 손해란 말에는 배상이라는 말 따르고 손실이라는 표현은 보상이라는 말 따르고 이런 말 쓰면은 국가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한때 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그 문제 있어서 시민단체에서는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랬고요. 정부에서는 그때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랬습니다. 그 말 자체가 뭐를 깔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용어 한마디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 자, 그렇더라. 어쩌겠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떻게 예를 들어 봐라. 토지 수용이에요. 토지 수용. 수용이란 말은 여러분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뜬다든지 그지? 그때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민간 토지를 수용합니다. 억울하잖아 그죠? 소유자 입장에서 뺏기잖아 그죠? 어떻게 하라고? 보상해줘라. 그게 손실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그러면은 토지 수용 이렇게 떠올려야 돼 그지? 이게 여러분 토지 수용권은 우리나라의 어떤 관련법에 따라서 정부 국가는 토지 수용권이 있습니다. 토지를 뺏어갈 수 있어요. 그건 합법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그지? 대신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보상을 해주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특별한 희생. 보통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한 희생.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언제 해주라고? 특별한 희생이 해줄 때는. 그럼 특별한 희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유권 뺏기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행정 손실보상 보시면은 그 두째 줄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단체주의란 말 보이죠? 단체주의. 왜 그 소유권을 뺐을 때 해줘야 되느냐? 단체주의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세요. 요건 보겠습니다. 1번에 나오네. 적법한 핵심이고 그다음에 끝에 특별한 희생. 그지? 키워드가 두 개라는 거죠. 적법한 권력 행사, 특별한 희생. 그다음에 보상 기준 보겠습니다. 1번에 놓네. 이거는 재산만 합니다. 정신은 안 들어가요? 국가배상은 정신적인 손해도 들어갔지. 이거는 없어. 그러나 이거는 재산상 손실을 보상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2번에 금전보상 원칙인데 근데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 그 밑에 있다시피 현물보상, 매수보상 이런 게 가능해요. 채권보상. 이 말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국가배상은 당연히 돈으로 주는 거죠. 금전배상인데 이거는 뭐가냐? 채권보상. 채권을 여러분 우리 경제 공부할 때 국채, 지방채 있는 말고 그죠? 지금 국가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채권을 찍어서 돈 대신 주는 거야. 이게 채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현물 보상이에요. A의 소유 땅을 뺐습니다. 뺐으면서 인근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야, 요거 바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물 물건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요?
국가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더라.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서 문제 풀까요? 776페이지. 자, 같이 볼까요? 이런 가는 이거 뭐 토지 보상이니까 손실 보상 문제겠죠. 나가 뭡니까 이게 국도가 이런 도로가 무너졌대요. 이거 아까 이게 0점을 그죠? 이게 문제될 수 있다 그죠? 도로가 무너졌으니 그지? 자, 그래서 1번이 가는 위법한 게 아니고 이게 가는 적법한 권력 행사죠 그죠? 토지 수익 문제니까 틀렸다. 이번에 나는 이런 우리가 가는 그래서 이거는 단체주의인데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인데 요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 그죠?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3번에 가는 공권력이 특별한 희생. 그렇죠. 이게 맞는 문장이죠. 4번에 나는 인과관계 있는 모든 맞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재산, 정신 다 들어간다 그런 말에 다 들어간다. 맞습니다. 5번에 그래서 가는 재산상 정산 아니고 가는 뭡니까? 재산만. 나는요 2개다. 가는 재산만입니다. 4번 6번에 나는 금전보상의 원칙이나 예외적 이런 여기 나가 아니고 가죠. 손실보상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자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행정심판 보겠습니다. 이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에요. 이건 아직 이거는 영업정지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심판,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은 뭐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심판위원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부 안에 있어요. 정부 안에. 행정부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소송은 이거는 법원에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런 가해자도 행정부 공무원이고 심판도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죠? 이게 보통 자기 반성 이런 말 써요. 자기 반성. 자기 반성. 이게 자율적인 달리 말하면은 이제 자율적인 권리 구제 해주겠다는 게 잘 안 돼요. 보통 팔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소송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심판 반드시 그런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행정심판 제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영업 정지를 취소하라는 취소 심판을 보통 많이 제기합니다. 한다면은 영업 정지를 취소하라, 그죠?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인 거지. 이걸 소송으로 제기하면은 취소 소송이에요. 말 어렵지 않죠, 그죠? 영업 정지를 택하라고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영업 정지를 취소하라고 심판을 제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한다고. 요거는 법원에 하는 거야. 취소 심판, 취소송. 자, 그럼 보통 일단 종류 보세요. 종류 보세요. 일단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두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 이런 말 있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그죠? 그리고 두 줄 끝에 어떤 말이 보입니까? 자기 반성이다. 자기 반성이다. 그죠? 자기 반성이다. 밑에 유형 보세요. 취소심판. 그죠? 이게 취소심판. 이게 영업정지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심판 제기한다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은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뭐를 조사하느냐? 2가지를 조사합니다. 혹시나 영업정지가 위법할까, 법에 반할까, 또는 부당할까 2가지를 다 판단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여러분,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취소심판. 여러분들은 위법
일단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혹시나 놓은다면은 뭐 그 취소 심판 정도는 사례로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는 의무이행 심판 이거죠. 뭔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근데 대답을 안 해. 묵묵부답이야. 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부작이라 그러다. 부작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뭔가를 너희 의무를 빨리 이행하라.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뭐 가든 부든 간에 빨리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게 의무이행 심판이다. 자, 그래서 밑에 4번에 보세요. 심판 대상 여기 시험에 나왔죠. 처분의 뭐 위법성이나 부당을 따진다. 그죠? 키워드는 부당이다. 부당. 행정심판에서는 부당한지 따져봅니다. 부당이란 말은 이런 법을 정면으로 위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심판을 제기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대방을 잘 집어요. 이때 여러분 이런 거에 업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하라 그러죠. 그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했냐? 얘를 상대로 해요. 직접 그 공무원한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행정심판의 상대방 당사자 누구냐? 처분청. 처분청이라 말은 영업정지를 내린 공무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처분청이라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영업정지를 내린 그 공무원이죠. 그걸 우리가 처분청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영업정지 냈다 그러면 누가 처분청입니까? 서울시장이 처분청이에요. 만약에 영등포 구청장이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누가 처분청이라고? 영등포 구청장이 처분청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결론을 우리가 재결이란 말을 써요. 법원에서 하는 그 결론을 우리가 판결이란 말을 쓰지. 이는 재결이란 말을 씁니다. 재결. 판결. 법원의 글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고 이는 재결이란 말을 쓴다. 그죠? 그 용어를 일단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소송입니다. 자, 행정소송은 여러분 오른쪽에 종류가 좀 복잡하죠. 행정소송 유형 보시면은 네 가지. 항고소송, 당사자, 기관, 민중소송인데 일단은 항고소송 보세요 여러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이거는 아무 행정심판과 똑같죠 그죠? 다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때 부작위 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은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야 되고요. 소송을 제기하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이름을 자체 좀 익히세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 다음에 밑에 보면 기간 소송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하기 전에 취소소송 보시면 봐봐요. 이래 되죠.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은 여러분 심판을 제기하면은 처분의 부당 또는 위법 또는 부당을 따져봤죠, 그죠? 심판에서 그지.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여러분 법원에서는 뭘 따져보느냐? 영업정지가 위법한지만 따져봅니다. 부당한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취소소송 보시면 이나지 그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래, 위법이 키워드입니다. 위법. 그죠? 부당이 없다는 거지, 그지?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기관소송이란 말, 이거는요, 행정기관들끼리 싸우는 게 기관소송이에요. 행정기관들끼리 싸우는 게.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그렇다. 그건 뭐 말만 알면 아세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한쟁의라는 게 있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에는 권한쟁의라는 게 있고, 행정소송 중에는 뭐가 있다고? 기관소송. 이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해요. 행정기관끼리 싸우는 건데, 헌법재판에서 우리가 권한쟁의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기관소송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다음 밑에 3번에 보세요. 처분의 뭐를 재판한다고? 처분의 위법성을 재판한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정도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학습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좀 내용은 있는 내용이죠. 지금 A 회사가 군수로부터 그 산을 석재 채취 허가니까 그 이런 산에다가 광물 같은 걸 팬다 그는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이권입니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뭐 산을 뭐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근 주민들이 못 살겠어요. 시끄럽고 먼지도 생기고 그죠? 조용한 산골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야. 이때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 소음을 일으키고 먼지 내기 그게 여러분 민법상으로 그게 불법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뭘 할 수 있다고? 민법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왜? 소음 분진을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군을 상대로, 근데 만약에 군수가 허가 과정에서 뇌물 같은 걸 받아먹어서 허가를 안 해줄 걸 허가 해줬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국가배상. 그죠? 이것도 청구할 수 있어, 그지? 왜요? 공무원이고 지자체 일종의 뭐 국가 또는 지자체 되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는 아직 여러분 이 허가 자체가 만약에 불법적인 허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허가를 없애야 되겠지, 그지? 뭘 한다고? 예를 상대로 세 번째는 행정 소송 또는 행정 심판을 제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가를 취소하라. 취소 심판 또는 취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해요, 이렇게. 요걸 여러분 우리가 통상 요걸 우리가 공법적 구제라고 합니다. 공법적인 구제. 공법적인 구제고요. 요게 이제 사법적이라는 거예요. 거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라는 말은 이제 민법을 통한 이런 말이고요. 공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공법이다, 공법. 공법이란 공적인 어떤 권력 관계, 그죠? 국가 권력 관계 이런 어떤 적용되는 법, 공법적 구제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와 별도로 여러분 요즘 이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분쟁 조정 제도예요.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다가 이 주민들이 야, 우리 못 살겠다. 좀 스톱해 주세요라고 조정을 신청하면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오케이까지. 요게 다예요. 1번 여러분 틀렸죠? 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 2번은 뭡니까? A 회사를 상대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3번이 맞고 2번이 틀렸네. 4번에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 OX 한번 볼까요? 3번. 2번. 언제요? 두 개 다죠, 그죠? 고의 또는 과실이야. 3번은요. 배상 책임 주체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야. 4번. 이거 맞는 문장이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5번. 틀렸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8번은 이거 무과실 책임이니까 맞죠, 그죠? 9번은 적법한 권력 행사 그리고 단체주의. 10번은 국가배상은 두 개다. 손실보상은 재산만. 15번은 틀렸죠. 행정심판의 소송의 대상은 위법성만 따지는 거죠. 틀렸다. 10 넘겼어요. 오케이,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소년 여러분 뭐 이제 거의 중요한 거 다 했고요. 지금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그 밑에 그 803페이지 보시면은 그 청소년 근로보호 나오죠. 여러분 청소년은 여러분 우리 법제상으로는 19세 미만이 청소년입니다. 19세는 청소년이 아니야. 우리 민법에서 19세는 어른이자, 그지? 청소년도 19세 미만입니다. 미만. 그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거 암기사항이 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여러분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어요. 예, 원칙적으로.
15살부터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안 돼. 그러나 13, 14세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취직 인허증이 있을 때, 그 취직해도 좋다는 허가장이라는 거죠. 누가 발부하는가? 고용부 장관이 노동고용부 장관이 발부하죠. 그죠? 다음에 여러분, 그 사용자는 여러분 반드시 그 연수자를 달리면 18세, 이러면 우리 연수자라는 말 자체가 18세 미만자를 연수자를 가라는데요. 연수자를 고용할 때는 그 업장에다가 그 친권자 동의서를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 왜냐면 이게 일종의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로계약 같은 거 체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그 비치해야 된다. 노지. 네 번째는 여러분, 이 근로시간은 암기사항입니다. 일주에,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일주에 몇 시간? 7시간. 그 7이란 말은 우리 청소년 치어세, 그죠? 7, 그지? 7시간, 7시간 청소년. 똑같은 7이야. 치엇. 7시간. 그리고 일주일 40시간이에요. 이건 어른이나 애나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연장 근무는 6시간까지. 요 세 가지 수치는 꼭 암기사항입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뒤에 여러분 오른쪽에 범죄 청소년 범죄사건 처리 절차 한번 볼까요? 빡 나이 정리해놨죠, 그죠? 10살 미만, 10살 14세 미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바싹하게 해놔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숫자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고를 쳤는데 범인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9살이야. 그럼 일체 제재를 못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10살 미만, 그죠? 근데 딱 잡았는데 사고 친 놈이 12살 아이야. 얘는 여러분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죠, 그죠? 형사 미성년자야, 그지? 형사 미성년자면은 책임이 없죠.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만약에 12살 아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어. 끔찍한 말만 해도 내 끔찍하다. 12살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범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뭐가 없어요? 구속유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지만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형사 미성년자니까. 그럼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무죄예요, 무죄. 그럼 얘는 어떡합니까? 집에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죠.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부모한테 잘 키우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게 보호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걸 우리가 촉법소년이라 그러지, 그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뿐 범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촉법소년은 뭐가 가능하다?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근데 범인을 잡았는데 15살 아이야. 15살 같은 우리가 중2야, 중2 아이들. 잡았는데 15이야. 일단 범죄가 성립해요. 형사 범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뭡니까? 검사가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잖아, 그죠? 그래서 뭐도 가능한 거니까 얘는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소년법원에 보내가지고 보호처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범죄소년이지, 그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에요. 범죄소년은 두 가지 가능하다.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오케이, 우범소년 여러분, 이거는 뭐냐? 구체적으로 사고 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위태한 아이입니다, 그죠? 우범, 범죄를 범할 우려가 된다. 얘는 그냥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0세부터 19세 미만까지. 나이를 꼭 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세요. 자, 그럼 밑에 여러분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범죄소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소년 오른쪽에 검사 관할이지, 그지? 형사법원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형이 선고되겠지. 처벌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여러분 다시 검사 보시면 봐봐요. 대각선 보면 아래쪽에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한테 넘길 수 있죠. 이게 뭔가니까 얘는 그냥 이러면 기소해서 처벌한단 말은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얘는 굳이 뭐 전과자로 만들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대각선으로 보내가지고 보호처분밖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되겠죠. 그래서 검사 위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결정 전 조사죠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기 전에 먼저 조사해 본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뭐 집안 배경, 그죠? 성장 환경 같은 거 조사해 결정한다. 그래서 두 번째, 검사 이거 말고 또 이것도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아예 기소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으로? 선도 조건으로. 선도를 해주는 선도 조건으로 기소유예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촉법소년과 오금소년은 이게 이제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관할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거 경찰서장의 관할로서 가정보건에 보내가지고 보호처분하게 된다. 그죠? 이거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넘겨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806페이지 옆에는 보호사건 중간에 이런 6번에 보호사건 특징 나오죠. 박스 첫 번째. 자, 보호사건은 공개 원칙. 보호사건을 재판할 때 공개, 비공개, 비공개 원칙. 이거 우리 이전에 그 재판할 때 다 했습니다. 비공개 원칙. 그 다음에 형사사건 특징은 여러분, 죄를 범할 당시 잡고 봤더니 18세 미만, 18세 미만자야. 그럼 여러분, 이 아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에 몇 살요? 18세 미만 아이한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좀 보겠습니다. 밑에는 보호처분 종류 보시면은 뭐 많아요. 뭐 이런 게 등등인데 제일 밑에 보면은 뭐 소년은 보낸다 이런 말이죠. 소년은 송치란 말은 애를 소년을 보낸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보호처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과가 아니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에요. 자, 넘기겠습니다. 학습생활부 넘기고요. 503 볼까요? 여러분 그게 1번 보겠습니다. 13, 14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2번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부모 대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죠? 안 돼. 그지? 3번 임금은 대리할 수 있다? 안 돼. 직접 그죠? 다 했잖아요. 이거 우리 민법할 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몇 시간? 7시간. 그죠? 7시간이다. 9번 14세 이상 19세. 그러면 그럼 19세는 범죄소년이 아니야. 19세는 범죄소년 아니에요. 19세 미만이 범죄소년입니다. 19세는 어른으로 본다. 이런 19세 같으면 사실 징그럽잖아요. 그죠? 징그럽지, 그지? 그 19세 같으면 요즘 우리나라 19세가 고등학생인가? 고등학교 때는 왜 그래 어른이 되고 싶던지. 쥐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진짜 학교 가기 싫고 시험 보기 싫고 그죠? 진짜 어른 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왜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 시험만 치는 게 참 좋은. 근데 되고 나니까 더 큰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지? 참 진짜 나 진짜 돌아가고 싶어. 진짜 어른 싫어요. 진짜 의무만이니까 의무만. 권리는 하나도 없고. 그래 어쩔 할 수 없죠. 여러분도 꼭 어른 될 거예요. 여러분 어른 이제 웰컴. 축하합니다. 앞으로 한번 당해봐봐. 이 선생의 그 헛소리를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 좀 있으면 곧 얼마 안 남았어. 자,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두 개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11번은 10세, 10살 미만이야. 자, 그럼 여기 소비자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8대 권리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물어볼 수 있습니다. 8대 권리는. 일단 여러분, 안전할 권리. 요거는 여러분, 그죠, 소비하다가 뭔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캔을 따다가 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안전할 권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알 권리. 이거는 원산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알 권리. 이거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그죠, LA산인지, 그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선택할 권리. 이거는 뭐야? 이거 어떻게 보면 사례를 보면은 끼워 팔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끼워 팔기. 선택할 수 있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첨단 제품들은 몰라서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받을 권리 그런 것들. 단체 조직 권리, 쾌적한 소유할 권리 그런 것. 그래서 특히 시험은 여러분 1, 2, 3이 잘 나오죠. 1, 2, 3이 잘 나옵니다. 1, 2, 3. 이건 사례로 넣을 수 있다. 그지? 그렇게. 자, 넘겨보겠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철회권 정도 볼까요? 철회권. 이거는 소비자 보호법상 철회권 이런 이유로 우리가 민법상 취소권과 다르죠. 그죠? 민법상 취소는 내가 미성년자 그런 이유로 취소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단순 변심이야.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이게 철회권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 철회권의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동 구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7일. 일주일 안에 철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철회권 행사 기간 보시면은 셋째 줄 박스 안에 보세요.
수령일로부터 며칠? 7일. 수령일로부터 7일. 보통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 뭐 전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는 14일까지 길어집니다. 그리고 뭐 허위 과장 광고 속았다 그러면 한 달로 길어진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참고로 기억하면 좋고요. 기본이 7일. 그다음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이거 물건을 쓴 다음에 자기가 지금 쓰고 나서 뭐 처리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 철회권 행사 제한 보면은 소비했다든지 뭐 그죠? 포장을 뜯다든지 그런 거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자, 밑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뭐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죠? 17살이니까 일단 미성년자고요. 수령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더란 말이에요. 뭐 형편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가능하겠다, 그죠?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난 미성년자였어. 동의 없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나 그냥 철회할래. 철회권은 소비자 보호상 권리고, 이거는 뭡니까? 취소권은 민법상 권리라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에 물건을 수령하는 7일이므로 철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에 그것도 취소라는 말 맞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3번에 이미 사용했다면 여러분 철회는 안 돼. 그러나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용했다면은 철회는 안 돼. 그러나 취소는 가능하다. 4번에 환불 불가 이러면 이게 계약 보통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본 계약에는 뭐 환불 안 됩니다. 다 무효야.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 자체가 무효인 동의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무효예요. 그래서 환불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는 거부하겠죠. 야, 당신 뭐 동의했잖아. 그는 하는 소리고 법적으로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조물 책임법. 이게 이제 올해 법이 좀 바뀌었죠, 그죠? 자,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내년 4월달부터는 세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저때 내가 우리 그 민법 공부할 때 잠시 했었습니다. 과실 책임할 때 잠시 이야기했던 건 이거 좀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난방기구 전기 난로 또는 전기 뭐 침대 전기 담요 난로 이런 것들을 해서 A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민법으로 이 민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다들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불법행위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그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가지고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되게 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좀 쉽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거야.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 이게 제조물이죠. 이 제조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뭐를 입증하면 되느냐? 우리 첫 번째 하자가 있다. 뭔가에 하자가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손해가 생겼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바뀐 법이야. 바뀐 법. 옛날에 여러분 바뀌기 전에는 여기까지 했어. 바뀌기 전에는 인과관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인과관계까지도 이거죠. 뭔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돼서 내한테 피해를 입었다. 주로 여러분 내가 저도 이런 얘기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뭐 우리 여학생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발랐어요. 발랐는데 피부 차별이 막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안 발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거 발랐을 때는 뭔가 그게 문제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그 화학적인 인과과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까지는 이걸 입증하라 그랬어요. 이걸 입증하라. 근데 이것도 입증하기 되게 힘들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실무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는 입증하라 그랬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추정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제품을 발랐더니 안 괜찮은데 이것도 이 제품을 발랐더니 불극이 됐다. 그러면 이 제품 때문이라고 추정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여러분 소송도 어떤 의미이냐? 그러면은 제조업자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걸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제조 회사에서 그거는
사실은 이 제품 발라 그러면은 이 화장품을 발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씻고 발라야 되는데 소비자가 그냥 세안도 안 하고 발랐기 때문에 그는 어떤 뭔가 소비자의 다른 규칙을 입증해 줘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꿨냐, 굳이 우리 실무적으로 추정식이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럼 피해자가 훨씬 이제 배상받기 쉽겠지, 그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자만요, 이게 자체가 뭡니까? 이게 무과실 책임이죠, 그죠? 과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다. 여기다 플러스 이번에 바꾼 게 이거 없앴고요. 또 뭘 새로 도입했느냐? 인과관계를 없애고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죠? 징벌적 플러스 3배까지 곱하기 3을 한다는 얘기지. 내가 1,000만 원 손해봤다면은 3,000만 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바꿨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411페이지 오시면 일단 밑에 굵은 줄 보세요. 민법의 특별법이면서 무과실 책임으로 구성됐단 말이죠. 무과실 책임, 그지?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요 앞에 여러분 요거는 지금 내래 바뀐 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뀐 법. 봐봐, 이래 봐봐. 그게 811페이지 동그라미 그 2항의 마지막 절반 시행일, 거기 신설 2017년 4월 18일 날 신설됐고 시행일 보세요. 2018년 4월 19일부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헌법 공부할 때 공부했죠.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20일 이후죠. 근데 특별한 규정이 있네. 언제부터 된다고? 2018년 4월 19일부터 된대요. 요게 이제 특별한 규정이라는 거지. 요런 게 이때는 요때부터 진행되면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게 이제 4월 19일이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 시험 칠 때 이게 4월 19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발표 안 났으니까 그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래,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방직 칠 때는 분명히 이 법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지방직 치릅니다. 그럼 또 3조 2 보세요. 3조 2. 결함 등을 어떻게 한다고? 추정시킵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얘기, 이게. 아까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그랬지? 인과관계를 추정해버린다, 그죠? 이때까지는 실무적으로 추정시킬 수 없던 것을 법제적으로 법을 아예 바꾼 거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밑에 이제 내용 정리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것을. 자, 일단 요건입니다. 첫 번째 제조물, 동산입니다. 두 번째 결함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손해배상. 여기 시험이 나왔죠, 여러분. 손해는 어떤 손해냐?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데, 당해 제조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여기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죠, 여러분. 난로가 불이 나버렸어요. 난로가 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러분, 난로가 불이 나가지고 난로도 소실돼 버렸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예컨대 옷이 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제조물 책임법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뭐냐? 그건 옷이야, 옷. 그 난로는 아니라, 그죠? 난로는 다른 법으로 해야 돼. 여기서 나는, 그래서 관료 속에 당해 제조물이 생긴 손해는 빼고, 다른 손해는, 이걸 우리가 확대 손해 표현하는데, 다른 손해만 말합니다. 다른 손해. 여기 시험이 나왔어요. 세 번째,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그지? 이 법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효과 보세요. 효과까지 보겠습니다. 효과까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다는 이야기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어요. 거기 세 번째도 보세요. 손해의 3배까지. 손해의 3배까지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배까지. 그 다음에 제조업, 그럼 누가 책임지는데,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책임져야 돼. 제조업자가. 근데 제조업자를 모르면은 세 번째 칸에 유통업자가 책임집니다.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면제사유. 이 말은 뭐니까, 그 제조 당시였던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책임 못 묻겠죠, 그죠? 그래서 그 면제사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제조물의 공급할 때의 과학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다면 책임 안 진다. 네 번째, 면책특약은 다 무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 거래에는 제조물 책임법 적용 안 되는 걸로 하자 해도 무효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야까지. 자, 됐습니다. 그거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통 그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는 보통 업자한테 직접 요구하면 안 들어주겠지, 그지? 그 다음 보통 뭐합니까? 밑에 보시면 소비자원회 있잖아요.
소비자원이 옛날에는 이걸 소비자보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소비자원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원에 전화 걸면은 두 가지를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게 합의를 공고합니다. 야, 합의 봐라. 보통 합의 잘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깁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예 뭐랍니까? 소송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다만 이때 소송은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업자한테 발하든지 소비자원에 통화사든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여러분 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소비자 분쟁 조정 소비자원에 문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 사항이라는 거죠. 그게 나오지, 그지? 두 번째 저 끝에 나오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OX까지 하고 시겠습니다. 1번. 요게 알 권리예요. 오케이. 4번은 14일이죠. 8번은 이거는 가능하다, 그죠?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죠? 9번은 그렇죠. 10번은요 뭐가 책임다, 그지? 11번은 현재는 여러분 결함 손해발생 인공하게 인정해야 되지.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함과 손해배상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입증하면 된다, 그지? 오케이. 12번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면제 사유 인정되죠, 그죠? 오케이. 그 정도 하고 잠시 끊을까요?